검사를 사칭해 영상통화까지 하는 수법으로 1,490억 원의 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서울대 교수, 의사, 공기업 직원도 포함돼 있어 큰 충격을 줬는데요. 연로하신 부모님이 있다면 오늘 영상 특별히 주목해 주십시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함께 검사와 경찰 사칭 보이스피싱 수법을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백기종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서울대 교수도 10억을 뜯긴 보이스피싱 사건의 전말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적발된 보이스피싱 범죄 중에서 최대 규모라고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모두 1,891명으로 나오고 피해액이 1,490억인데요. 오. 개인 최대 피해자가 이제 뭐 공기업 직원 28억, 뭐 범죄 행각이 5년간 이어졌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분도 있었죠. 네. 그래서 사실은 단일 보이스피싱 사건으로는 한국에서 가장 큰 조직에 가장 많은 피해자하고 가장 큰 피해를 냈다. 피해자 중에는 또 서울대 교수님도 네. 예, 있으시다는 말에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네. 그만큼 굉장히 정교하게 함정을 팠다는 이야기일 텐데요. 피해자들을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좀 속였을까요? 악성 앱을 보통 깔게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택배 그 주소가 변경됐는지 확인해 주세요라든가 네. 대학 그 정시에 합격을 했다 네. 확인하세요. 확인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무작위로 보냈는데 이게 해당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내 그러면 상황에 맞아. 그러니까 URL 그걸 눌러요. 일단 눌러. 네, 그러면 눌러서. 악성 코드가 내 전화기에 심어지는 거죠. 아... 그렇게 돼서 내 전화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마음대로 들여다보기도 하고 컨트롤 내가 할 수 없고 그 사람들이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앱이 깔렸다고 해서 바로 돈이 막 쓱 빠져나가고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 방법이 있어요. 당신의 계좌가 지금 범죄에 계속 이용이 되고 있다. 네. 당신 안에 들어있는 돈을 네. 인출을 해서 우리가 지정한 계좌에 한번 넘겨가지고 네. 그 돈을 찾아라라든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또 의심을 하잖아요. 그렇죠. 왜 내가 왜 갑자기? 그렇게 되면 그러면은 여기 검사실, 여기 금감원 몇 호실에 전화번호를 이제 띄워줘요. 확인해 보라고 네. 다시. 근데 그 전화번호가 무슨 네. 전화번호냐면 진짜로 해당 검사실 전화이고 네. 금감원 사무실 전화번호예요. 오, 진짜에. 진짜로 악성 코드를 깔게 되면 어떤 네. 경우였냐면 변작기, 중계기를 통해서 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전화를 받아요. 금감원 뭐 홍길동 저기 직원입니다. 아니면 또 뭐 서울중앙지검 416호 김문수 검사입니다. 이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속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속을 수밖에 없었던 거는 네. 이 검찰청이라고 하고서 영상통화를 시도를 합니다. 체포영장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그 가짜 검사증, 신분증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네. 이러니까 뭐 서울대 교수라도 속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죠. 검찰, 경찰이 영상통화로 뭐 검사실이나 체포영장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경우 우리나라 있습니까? 수사기관, 뭐 경찰이나 네. 검찰이나 또 금감원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사무실에서 뭐 체포영장이라든가 또 명패라든가 또 뭐 검찰청이나 경찰의 로고를 보여준다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네. 혹시 수거책이란 말 들으셨어요? 아니요. 수거책이 뭐냐면 자기들이 지정한 계좌로 이제 이체를 했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뭐 한 번 찾는데 5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알바를 이제 모집을 해요. 인터넷으로.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게 뭐냐 그러면은 아 우리 사업에서 그냥 인출만 해가지고 다시 계좌로 이체해 주는 겁니다 하니까 네. 돈을 미리서 받고 그걸 인출해가지고 현금으로 찾아서. 그다음에 찾아오는 사람한테 넘겨주거나 네네. 아니면 또 다른 계좌로 보이스피싱 조직은 계좌로 또 이체해 주는 넘기네요. 거죠. 네. 이번 사건이 충격적인 거는 그 피해 액수가 너무 네. 크다는 거. 네. 네. 무려 1,490억 원. 근데 이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받을 수는 있는 겁니까? 이게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을 하면 네. 재빨리 부정수급 계좌가 되도록 112 신고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요. 요즘은 많은 돈 같으면 시간대별로 인출을 지연하는 게 이제 시스템이 돼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1,000만 원을 보이스피싱 당했다 그러면 한 300만 원 빠져나갔는데 네. 이제 그 이후에 눈치를 채고 112 신고를 하잖아요. 네. 그럼 부정수급 계좌가 지정이 되면서 그 돈이 인출이 중단이 되죠. 네. 또 하나 만약에 인출이 다 돼버렸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변제를 받으려면 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붙잡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 지금 콜센터라는 게 필리핀이나 중국이나 해외에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수사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지금은 중국 공안이나 필리핀 경찰하고
합동으로 그러니까요. 체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안 그러나 될까요? 쉽지는 않거든요. 쉽지 않다. 그래서 네. 사실은 인출된 피해금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 더군다나 지금은 네. 암호화폐로 은닉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추징이 쉽지 않다. 변제받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점점 보면 더 됩니다. 어려워지네요. 네. 자, 제가 이 뉴스에 달린 댓글을 좀 찾아봤습니다. 충격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피해자들도 여러 명이라고 하니까 이번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살인에 준해서 강력히 처벌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네,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인데 실제로 이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에 대한 형량 네. 어느 정도예요? 보이스피싱 심각성, 사회적으로 끼치는 폐해가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정책적으로 네. 일반 사기, 단순 수거행위나 단순 사기,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1심부터 이제 실형 선고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사기라고 하는 것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라는 게 있어요. 5억 이상 50억 미만은 3년 이상 유기징역, 그 다음에 50억 이상은 무기징역형까지 선고를 해요. 근데 네. 여기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 대해서 범죄단체 구성, 조직, 활동죄를 적용을 그렇죠. 해요. 예. 그래서 최대 35년형까지 받는 경우 있는데 무기징역형 같은 보통 50년형까지 가능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보이스피싱은 단순 가담자라도 강력한 처벌을 한다. 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에 굉장히 많다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 지금 이제 경찰청 피해입니까? 통계를 인용을 해보면요. 네. 2006년도부터 재작년 2022년도까지 이 집계된 보이스피싱 누적 피해액이 총 4조 5천억 정도 되거든요. 4조요? 그런데 24년까지 만약에 더한다고 하면 네. 5조가 넘을 건데 어. 10조 정도 추정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10조요? 정도. 네. 5조가 왜 아니라? 그러냐면 자기가 사회적으로 이치가 있거나 그렇죠. 또 집안에서 뭐 굉장히 스마트한 존경받는 분이란 말이죠. 이렇게 되면 가족한테 털어놓지도 않고 그- 아 내가 몇 천만 원 사기를 당했지만 내 위상이 추락이 그러니까 된다. 말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가족한테 말도 안 하지만 경찰에 신고도 안 해요. 하고 그냥 그래서 넘어가는 거죠. 추정이 10조가 넘는 아. 보이스피싱 피해가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추정하는 밝히지 거죠. 않은 건까지 다 그렇죠. 합하면 네. 한 10조는 될 것이다. 그렇죠. 네. 제 지인 어머니도 보이스피싱 당한 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말도 못하고 한동안 그냥 혼자서 네. 끙끙 앓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집계된 것만 5조, 많게는 10조에 이른다고 하면은 마약과 더불어 뭐 국가적인 대응이 필요한 범죄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 보이스피싱 상습범들의 목소리를 공개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혹시 본인 되십니까? 네네. 예, 저는 서울중앙지검 최진우 사무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연락드린 게 다름이 아니라 이제 성매매 특별법 위반 및 불법 자금 모니건으로 몇 가지 조사차 연락드렸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씨 본인 되십니까? 네, 어디시죠? 네, 서울중앙지검이고요. 저희 쪽에서 발부해드린 공문장 혹시 못 받으셨어요? 네, 못 받았는데요. 저희가 세 차례 걸쳐서 공문장을 발부해드렸고요. 네, 본인이 저희 검찰청으로 출석해주지 않으셔서 이제 연락을 드린 겁니다. 이 목소리가 실제 보이스피싱 상습범들 목소리인데요. 예전에는 조선족 말투 같은 게 좀 네. 있어가지고 그렇죠. 이 목소리로 조금 의심을 하죠. 구분할 수 있는 네. 게 있었는데 지금은 뭐 누가 들어도 그냥 수사관 목소리고 검사 목소리고 그렇습니다. 이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네.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네. 중국으로 유인해서 이 고급 알바 형태로 돈을 지불해요. 그래가지고 콜센터에 채용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표준말을 쓰는 그렇죠. 거고요. 한국에 계셨던 분들이니까.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어떤 게 있냐면 전문 용어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 용어라든가 법률 네. 용어라든가 아니면 금감원에서 쓰는 이 금융경제 관련한 전문 용어를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쏘가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했으면은 막 검사도 되고 뭐 모두 다 됐을 것 같은데 당연하죠. 모르는 전화가 와서 뭐 검사다, 경찰이다, 수사관이다 이러면은 일단은 의심부터 하는 게 그쵸. 예, 요즘 세상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안전할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전화를 끊고 진짜 검찰인지 아닌지 확인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미 악성 코드가 지금 이게 감염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 그 전화로 하면 어떻게 돼요? 금감원이나 경찰이나 검찰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결국 받잖아요. 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확인을 해보라고 할 때 네. 이걸 의심을 하고 자기 전화번호를 사용하면 안 돼요. 자기 전화번호는 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어떻게 하냐면 못 끊게 해요. 그리고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아요. 어차피 안 코드가 끊어져. 감염이 네. 돼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전화기를 놔두고 네. 모른 척 잠깐만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하고 네. 다른 사람 전화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면 인근에 뭐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가 있으면 가서 확인을 하거나 네네. 아니면 이제 주변에 정 급하면 지나가는 사람에게 붙잡고요. 죄송하지만 네. 이 지금 그 보이스피싱인 어떤 것 범죄 같다. 네. 그 관련한 전화이기 때문에 이걸 끊을 수가 없고 네. 잠깐만 좀 전화로 확인 좀 합시다 이렇게 네네. 하는 경우도 실제 있거든요. 오.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하면 네. 이게 아니라는 게 금방 드러나요. 그렇게 돼서 피해를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금융감독원에서 공개한 보이스피싱 상습범들의 목소리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통화 가능하시다고 하시면 네, 제3자 없는 네, 조용한 곳으로 자리 이동 부탁드릴게요. 지금 조용한데 어떤 것을 모르시죠? 현 시점부터 그럼 모든 통화 내용 녹취로 진행될 겁니다. 제3자의 목소리나 자범이 섞이게 되시면 선거채택 어려우세요. 이 점 유의해 주시고, 네. 본 사건은 사건 자체가 엠바고 사건이시고요. 아직까지는 뉴스나 언론에 보도가 안 된 사건이시고 종결된 사건이 아니다 보니까 제3자에게 본 사건에 대해서 유포 발언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다시 한번 연락드릴게요. 언제 연락하시나요? 좀 이따 다시 연락드릴게요. 네, 언제쯤 연락하시냐고요. 좀 이따 연락드릴게요. 저도 바빠서 못 받으실 수 있으세요. 다시 연락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말귀를 뭐하러 들으세요?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야, 이렇게 보이스피싱범들이 뭔가 이 주변인의 간섭, 도움도 그냥 막 다 끊어버리네요. 네. 그걸 의심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전화를 못 끊게 하는 거죠. 네. 이 전화 번호를 끊을 수 없게 해야 네.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전을 써서 그 사람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현금을 돈을 인출하거나 보낼 수 있게. 아니면 네. 계좌로 이체하거나 할 수가 네네. 있잖아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스피커폰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가지고 네. 주변 분들하고 같이 그냥 들으면 원래 또 자기는 몰라도 또 그렇죠. 주변 분들은 또 이상하게 우리가 눈치를 또 보통 빨리 채잖아요. 장기나 바둑을 둘 때 두는 사람은 뭐 이제 막 모르죠. 이기고 싶은 예. 걸로 잘 모르는데 잘안 보이죠, 옆에서 수가. 훈수 두는 사람은 그러니까요. 보인단 말이죠. 보이잖아요. 이거 스피커폰을 해놓으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듣는 척하면서 이런 그렇게 식으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도움을 받고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아이고. 자, 금융감독에서 공개한 보이스피싱 상습범들의 목소리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법기관에서는 유선상으로 본인이 뭐 계좌번호, 주민번호 같은 거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되십니다. 아무리 사법 기관이라도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여쭤볼 권한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아주 고단수인데요. 개인정보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안심을 시키면서 이제 개인정보 다 뺄 것 같잖아요. 네. 개인정보 물어보면 보이스피싱이다 이제 이렇게 지금 의심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워낙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예, 어르신들도 다. 그러니까 이제 명심하셔야 되는 게 이런 어떤 그 전화 목소리, 보이스피싱 목소리, 우리가 보통 그놈 목소리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목소리, 네. 이런 걸 익히 들어두시면 네. 참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또 계속 의심하니까 또 소환장을 발부하겠다며 이거 뭐 거의 협박 아닙니까? 협박? 성매매 사이트에 관련된 범죄 지금 당신이 의심을 받고 있다, 연루돼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네. 이러면서 만약에 뭐 소환장을 보내겠다 이러면 내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가족들이나 뭐 예를 들어 지인들이나 주변에서 안다고 하면 마치 그 성매매 사범인 것처럼 그러니까요. 누명을 쓸 수가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그러니까 이런 걸 끌려 들어가는 어떤 그 심리 전술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분들은 여기에 심리학까지 다 꿰뚫어 보신 네네 분들인 그래서 것 여기 같아요.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실제로 보이스피싱 상습범들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우리 채널을 주로 보시는 시니어 분들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네, 아주 그냥 20대, 30대도 요즘 그러니까요. 많이 깜빡 속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게다가 영상통화로 검사실의 영장까지 막 보여주면 이건 뭐 누구라도 당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보이스피싱 당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하라. 백기종 팀장님 깔끔하게 네. 정리 부탁드립니다. 검사나 국가기관 뭐 금융감독원 이런 식으로 하면 뭐 소개를 하고 뭘 시킨다 이거는 국가기관은 절대 하지 않거든요. 네. 그냥 끊어버리면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의심스러운 문자라고 하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이제 피싱 문자라고 하거든요. 네. 이런 거는 무조건 그 URL 같은 거 이런 의심스러운 사이트는 아예 그 삭제를 해버리면 삭제. 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고 나서 그래도 내가 좀 걱정이 된단 말이죠. 이거 네. 실제로 뭐 수사기관이나 금감원 아닐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근처 파출소나 경찰서에 가서 상담을 해보면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자기 전화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전화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직접 경찰 간서 같은 데 가서 상담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갑자기 궁금한 게 우리 백기종 팀장님한테도 이렇게 보이스피싱 전화 옵니까?
자주 오는 건 아닌데 네. 어쩌다 한 번씩 받아보기도 하죠. 네.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세요? 금방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 현직에 있을 때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건도 많이 해봤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지금 그 장례식장 영안실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또 여기 강남경찰서 강력팀인데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네. 이렇게 얘기하면 걔네들이 알아요. 우리를 의심하는구나. 그럼 어. 그쪽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앞으로는 속게 만들게요 이렇게 이제 야지놓으면서 끊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걔네들이 이제 지금은 느글느글해져 가지고 아주 능글맞게 이쪽에서 눈치를 챘다는 거 알면 걔네들도 이제 포기를 해요. 포기를 그렇게 하고 빠른 포기. 자기들도 이제 네. 능글능글하게 하고 전화를 자기네들이 먼저 끊어요. 어머. 저한테 걸려온 전화를 네. 그렇게 대응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전화번호가 블랙리스트처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한테 저장이 돼요. 오. 근데 그 전화로 다시 연락이 안 갑니다. 요즘은 정말 휴대폰이 모든 것이다라는 이 말에 실감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휴대폰이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에게 장악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 그냥 속수무책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섭기도 합니다. 네. 보이스피싱 악성 앱이나 원격 제어 앱을 탐지하는 앱, 뭐 이런 거 네. 있을까요? 경찰 대학과 이게 민간 보안 업체에서 이제 합동으로 협업을 해서 이게 네. 이제 만든 건데요. 이 시티즌 코난이라고 있어요. 시티즌 그러니까 이게 코난. 네. 이 앱 까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네. 정 안 되면요. 파출소 가면 다 깔아줘요. 어. 파출소에 요즘 젊은 경찰관들이 많거든요. 네, 뭐 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중반 네. 이런 분들 정말 친절하거든요. 네. 여기 가서 경찰관님 나 시티즌 코난 좀 깔아주면 그 사람들이 아주 잘 깔아줘요. 네. 이렇게 하고 그렇게 되면 악성 앱이 깔리거나 또 기존에 있던 앱도 이게 이제 방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오. 시티즌 코난 어플을 까시는 게 좋다. 시티즌 코난. 네네. 네. 자, 보이스피싱은 누구라도 당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만나면 오늘 이 영상은 정말 꼭 보여드리셔야 될 것 같고요. 악성 앱이나 원격 제어 앱을 탐지하는 앱도 부모님 휴대폰에 깔아드려서 보이스피싱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최선이겠습니다. 클래스가 다른 시니어 라이프 스타일의 모든 것 시니어 뉴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